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시 또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부탁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월 10일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목차 살펴보시면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세부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신규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과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지금 규제 지역을 지정한 이후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을 꼭 눌렀더니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그런 지역들이 올랐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꾹 누르니까 서울이 다시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아니면은 잠실 MICE 같은 개발 등 호재가 있는 곳들은 지금 과열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묶어놨고요. 그 묶어놓은 걸로 인해서 관망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고 싶어서 못 사는 그런 곳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지금 이 대책을 내놨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 거래량과 그리고 기대 심리, 주택시장 기대 심리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풍부한 유동성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불안정성 요인이 지금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반복이 우려된다라고 적었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아베 신조 아들이 하는 말 같네요.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그리고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핵심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30대뿐만 아니라 20대들도 대거 주택 매입에 많이 개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택을 사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젊은 층에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지금 집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가 매수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어떻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갖다가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 두 가지로 지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건 어떻게 하냐?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지금 도입을 해서 공급을 갖다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총량 20%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뭐 15%, 7% 이런 식으로 민간까지 해서 민영까지 확대를 해 나가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에 대한 완화를 지금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요. 지금 6억 원 이상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까지 확대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늦게 태어나서 결혼할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억 5천 이하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1억 5천 추가 그리고 3억 원까지는 50% 감면을 해주겠답니다. 수도권은 4억 원까지 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예전에는 해줬다면 지금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조건 최초로 구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금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금 인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저가라고 되어 있죠. 이 중저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뭐 기준을 정하는 그런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어떻게? 지금 제3기 신도시에 나와 있는 분양 물량을 땡겨서 지금 현재 내년에 현재 9,000호가 예약이 돼 있다면 지금 3만 호로다가 늘려가지고 지금 21년부터 추진을 갖다가 해서 상당히 많은 수를 미리 땡겨가지고 분양 신청을 받아놓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LTV하고 DTI 지금 많은 규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10%씩 우대하는 방향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부 합산 대비 7천만 원까지 그 DTI LTV 적용이 되던 것을 지금 8천만 원으로 늘려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까지 되던 거를 9천만 원까지 또 늘려서 지금 조정 대상과 투기 과열 지역에 모두 8천, 9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 기준 완화를 해서 LTV DTI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잔금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월세 자금, 뭐 청년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전월세 지금 이제 매매에서 전월세로 돌아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또 전월세 자금 대출을 했던 것들이 어떤 독이 돼서 돌아올지 그건 시장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월세 많이 늘려서 대출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 할인해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로 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도시 규제를 갖다가 개선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향상해서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도시 내 유효 부지나 아니면 국가 시설 등의 부지를 갖다가 신규 택지로 추가 발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도시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갖다가 주거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주택자하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여기서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및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갖다가 많이 증액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그래도 0.1%, 0.2%, 0.3%에서 뭐 그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중과세 인상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2배입니다. 2배. 현행 0.6에서 뭐 지금 개정이 1.2% 그리고 1.8%에서 3.6% 그리고 3.2%에서 6% 이런 식으로 2배가 지금 중과세 되는 거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중과 최고 세율을 6% 적용하겠다 돼 있는데요. 최고 세율을 갖다 매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법인의 주택분 부동산 세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6억과 세제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많이 매기겠다. 뭐 그런 거고요. 지금 양도세 보시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주겠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내년 6월 1일까지 요 시행을 갖다 유예를 해주니까 그 기간 이전에 모든 주택을 팔아라. 지금 1주택만 가져가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단기 양도 차익 환수 부분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 나라에서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얼마만큼 환수를 하냐? 1년 미만이 예전에 40%를 양도세율을 환수했다면 지금은 70%까지 환수를 하겠다. 그리고 2년 미만 기본세율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매겼었는데 그걸 60%까지 확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로 다 가질 사람들은 집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다 팔아라. 한 채 가져가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해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얼마만큼 인상하냐면 예전에 기본세율 플러스 10%, 2주택자가 10%고 그리고 3주택자가 20%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2주택자가 10% 올라간 20%, 그리고 3주택자는 마찬가지로 20%, 또 10%가 올라간 30%. 그래서 모두 10%의 중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취득세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 지금 다주택자들 그리고 법인들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인상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1주택은 기존에 하던 1, 2, 3 제도로 다 해서 1, 2, 3%로 지금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요. 2주택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8%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 4주택자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취득할 때 12%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지금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생기시죠? 내가 1주택인데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상속이라든가 결혼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건데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요 8%라고 적용된 거, 물론 법은 8%를 적용하고 그리고 환매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매매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기존의 세율을 갖다 매겨주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8%의 그런 세금을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세 옆에 보시면요, 이 재산세는 지금 뭐 신탁사에다 맡긴 경우에도 그 보유세를 갖다가 납세자 기준을 그 위탁자 원 소유자에게 그 재산세를 납부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뭐 단기 임대 그리고 장기 임대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폐지 유형에 대해서 뭐 임대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 등록 말소로 해서 자동으로 다 말소되는 걸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도 앞으로는 혜택을 안 주고 그리고 얼른 팔아라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리를 지금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뭐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조속히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주택 공급 방안을 계속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7.10 대책 살펴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페이지에 나가고 있는 7.10 대책 과제별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 해당 담당자들, 정부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10 대책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살펴봤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대책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과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투자하셨던 건가,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들인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묶어놔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돈이라는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왜 떨어지냐면 뭐 찍어내니까, 많이 찍어내니까 떨어지는데, 그렇게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물인 부동산에다가 묶어놓는 게 과연 범죄인가? 왜 그분들은 과태료를 맞아야 되나?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마치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인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금은 이렇게 12%까지 걷어들이는 이 세금들은 앞으로 누가 가져가는 거죠?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아가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또 나눠주고, 왜 그런 반복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주거시장이 안정화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